그러면 이제 이슈 체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상현호의 첫 번째 시험 무대 AVC컵 소식인데요. 차상현 감독과 이숙자 코치가 모임한 여자 배구 대표팀이 현재 2026 아시아 배구 연맹컵 여자 배구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사실 남녀 대표팀 모두 상당히 중요한데 여자 대표팀의 출발이 좋습니다. 일단 조별리그 5경기 중에 3경기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3연승 거뒀죠. 뭔가 이번에 우리 일정이 묘하게 좀 약한 팀부터 점점 강한 팀을 만나는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3대0, 3대0, 3대0 3연승으로 우리가 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12팀이 참가해서 조 1, 2위 이제 4강 토너먼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토너먼트 진출은 거의 확정적인데 이제 어쨌든 이 대회도 랭킹 포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3대0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최대한 랭킹 포인트를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대0 3경기를 이기다 보니까 다 약체 팀들인데도 그래도 한 10몇 점 정도 포인트를 따서 우리가 세계 랭킹이 지금 36위까지 4계단 올라갔더라고요. 40위에서 출발해서 네. 3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어쨌든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뭐 경기 내용은 긴 말 안 할게요. 이번에 어쨌든 갑자기지만 ENA에서 중계가 되면서 다행히 아니 이제 그 김영경 슬픈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아니 뭐 슬픈 건 아니고 어차피 VNL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발리볼 TV를 1년 결제를 했거든요. 왜냐면 아시아 대회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1년. 갑자기 ENA가 중계를 해가지고 이게 막히더라고요. 지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걸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VPN을 돌려서 보다가 한국에 있지만 VPN을 보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TV가 원래 제가 잘 못 쓰는데 집에서 살짝 뭐 우리 장소영 감독님 해설도 듣고 그랬습니다. 네. 원래 집에서 리모컨 주도권 갖고 있는 아빠는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제했는데 8만 얼마 결제했는데 VNL 보면 되죠 뭐. 그러니까 뭐 지금 김효경 기자가 얘기해준 것처럼 우리 대표팀이 지금 3경기 다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둬서 뭐 지금 현재 오늘이 마침 이게 AVC가 참 고마운 게 우리가 수요일날 방송하는 거 알고 어떻게 오늘이 쉬는 거야. 그래서 뭐 간단하게 순위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대한민국이 3경기에서 승점 9점 해서 A조 선두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3대0 그러니까 똑같이 3승인데 3대0이 2경기 그리고 3대1 승리가 1경기 있어서 현재 A조 2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개최국 필리핀, 호주,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결승 진출 경쟁은 한국, 대만, 필리핀 요 정도 좀 볼 수 호주죠, 호주. 호주까지 한국, 대만, 호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B조는 카자흐스탄이 3승으로 승점 9점 1위입니다. 3대0으로 한 경기 이겼고 3대1로 2경기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베트남이 3승 승점 8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승 2패 승점 7점 그다음에 이란 이도희 감독님의 이란이 좀 아쉽습니다. 1승 2패 1승 2패로 3점 그리고 홍콩, 레바논 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B조에서는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랭킹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베트남 1위, 카자흐스탄 2위 뭐 요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결승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한국과 베트남의 대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다음 경기가 이제 내일 7시고요. ENA라는 채널에서 중계를 합니다. 이제 드라마를 많이 하던 채널이죠, 원래 거기가. 맞아요. 내일 저녁 7시고요. 호주전이 이제 승리를 하면 4강 진출은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2일 10시에 대만과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기면 우리가 아무래도 베트남하고는 결승에서 만나는 뭐 어차피 만나겠지만 결승에서 만나는 게 그래도 더 나으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3일에 준결승, 14일에 결승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4연전이에요. 이제 오늘 하루 쉬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의 좀 체력 안배도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사실상 뭐 3대0 셧아웃으로 이겨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좀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번 여름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퓨처스 대회의 느낌이 저는 대표팀은 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대회에서 조금 잘하는
선수들이 눈에 띈다면 차상현 감독이 눈에 띈다면 다음 대회에도 이제 좀 대표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는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대표팀도 지금 이번 AFC컵에 나선 멤버가 베스트 멤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뭐 정호영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또 누가 빠졌을까요? 꽤 좀 여러 명의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현수 선수를 사실 이번에 이제 아퍼짓으로 좀 실험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김다혜 선수랑 호흡은 좋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같은 팀에서 익숙하니까. 뛰다 보니까 근데 좀 이수현 선수랑은 오히려 좀 또 안 맞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수현 선수는 뭐 더블 스위치나 교체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기회가 좀 적고. 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미들 블로커들은 뭐 4명을 다 시험해 보기도 하고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좀 결과와 실험 좀 모두 다 해보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댓글에도 보면 차상현 감독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차상현 감독이 어쨌든 선수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주면서 뭐 사실상 이번 대회에서 내 눈에 들어라라는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선수들도 어쨌든 그런 동기부여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또 댓글을 다시네. 김효경의 보석감. 우리 육상 선수는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대회 때 될 때는 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오늘 마침 휴식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좀 정리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자연스럽게 이슈 체크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없는 VNL 누가 잘하나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한국이 AVC컵 우승에 도전하는 사이에 일본, 중국, 태국이 AVC컵이 없고 어디 갔지 하시는 분들은 FIVB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를 보시면 됩니다. 이 아시아 3개국이 세계적인 강호들과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국의 현재 상황 간단하게 보고 또 김효경 기자가 꼽은 또 특징적인 부분 네. 우리 팬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이슈들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일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또 특히 우리 팬들은 또 일본 여자 선수들에게 또 관심도 있으시고 많으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1주차 4전 4승을 거뒀습니다. 와. 승점 11점으로 브라질에 이은 2위에 올라 있고요. 뭐 쉬운 상대들도 아니었어요. 프랑스, 우크라이나의 3대1, 그다음에 독일의 3대0, 캐나다 3대2. 부럽다 부러워.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쉬운 상대들은 아니었는데 무난하게 승리를 모두 따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아는 일본의 베스트 전력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역시 이 팀의 그 좀비 배구라고 해야 될까요? 미친 듯이 받아내고 다시 미친 듯이 때리고 막히면 또 때리고 그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일본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죠? 그게 뭐 풀의 차이라고 하시죠. 어쨌든 이번에 단양에서도 좀 되게 여자부에서는 화제였던 게 일본의 경기를 보다가 이 퓨처스 경기를 보면은 차이가 난다.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쨌든 일단 날개 공격수 세 선수가 워낙 좀 장신은 아니지만 되게 잘하잖아요. 이시카와 마유 선수 그리고 요시노 선수, 사토 요시노, 와다 유키코 선수 세 선수가 지금 다 득점 또 톱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시카와 선수가 4위, 사토 선수가 5위, 와다 선수가 득점 7위예요. 그러니까 날개진이 정말 강력을 하고 또 이 선수들이 수비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디그 순위에도 리베로 후쿠도메 선수가 6위에 올라 있고 후쿠도메 선수가 6위, 와다가 10위, 이시카와가 11위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제가 정말 바꿔 때리고 이 배구를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도 플립소리님께서 일본 여자 배구는 진짜 집념의 배구다. 그리고 그렇죠. 네. 치즈직에서도 짱구다님께서 뭐 커버 능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해 주시는데 그냥 먹는 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원더독스가 일본 고등학교 팀이랑도 네.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도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일본은 공 하나하나가 우리 코트에 떨어지는 걸 병적으로 맞겠다라는 게 보여요. 네. 사실 그게 나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그다음에 우리 V리그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집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일본은 그런 집념이 그리고 고등학교 팀의 경기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작은 어쩌면 그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부터 경기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장은 우리 선수들보다 좀 작잖아요. OH나 OP 선수들이 일본의 경우에는. 근데
그 선수들이 워낙 이제 풀이 넓어서 거기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뽑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에 마나베 감독하고 이제 좀 대화를 할 IBK 기회가 마나베. 있었어요. 네. 마나베 감독이 아시겠지만 일본 여자 대표팀을 꽤 오랜 기간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뭐 VNL 준우승도, 그때 VNL이 아니죠, 그때 그랑프리인가요? 네. 준우승하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 따고 그러던 시절인데, 런던 그때 이제 그때도 지금이 일본이 똑같은 배구를 했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수비력은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다케시다 세터도 있었고. 근데 그때 마나베 감독이 얘기해준 일화가, 남자 코치 이제 190cm 넘는 장신 코치들을 불러서 정말 하루에 정신없이 때려주고 완벽한 디그를 3개를 해내면 훈련을 끝내는 방식으로 훈련을 했대요. 살아남아라.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할 때는 그게 막 2시간씩 걸리고 그랬대요, 그 훈련이. 근데 나중에는 점점 뭐 예전에 그 사우리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있을 때잖아요, 기무라 사우리 선수도. 점점 그 실력이 늘어나서 훈련 시간이 단축이 됐대요. 그리고 그게 실제 경기에서 이제 브라질이나 막 이런 유럽의 선수들이 때리는 공을 탈 여성급 선수들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수비력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더독스도 문명화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많은 팬분들이 여자부 팀들에서 왜 여성 코치를 안 쓰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역으로 여자 팀이기 때문에 더 남자 코치들이 필요한 게 딱 지금 김효경 기자 이른바 볼을 때려주는 코치들이 사실 몇 명은 필요하죠. 맞습니다. 우리 차상현 감독님도 그걸 되게 잘했거든요. GS 코치 시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거저되는 거는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일본이 그만큼의 배구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을 얘기해 보면, 사실 중국이 좀 정점에 올랐다가 사실 최근 몇 년간 좀 하락세였잖아요. 맞습니다. 뭐 도쿄올림픽 때는 우리랑 일본보다도 성적이 나빴고, 한국과 일본보다. 근데 지난 시즌에도 사실 그렇게 VNL이나 세계선수권에서는 좀 좋진 않았거든요. 16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인데, 이번 시즌에는도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1주차를 3승 1패로 끝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뭐 폴란드한테 3대1 승리를 거둔 거는 대단한 성과지만, 사실 뭐 체코한테 0대3으로 졌고, 태국하고도 3대2로 겨우 이겼고, 세르비아도 사실 VNL을 열심히 안 하는 나라거든요. 3대0으로 이겼고. 그러니까 경기력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리잉잉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계속 좀 부상 여파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대회 앞두고 지난해 많이 성장했던 우멍지혜 선수가 이제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빠진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주팅 선수는 이제 안 온 지 너무 오래됐고, 장유찬 선수 정도만 좀 재활약을 해주고 있고, 중국도 좀 뭔가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시기. 우리보다는 물론 덜하지만 약간 그런 시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장신 선수들이 많으니까 중국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좀 한 수 위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작년에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랑 뭐 마지막까지 강등 싸움을 벌였는데 올 시즌도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지금 4패를 했거든요. 4패를 한 나라가 도미니카랑 태국밖에 없어요. 차이는 이제 승점 차가 승점이 2점이라 태국이 17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점인 도미니카가 18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벨기에랑 이제 풀세트 경기를 해서 승점 2점을 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폼폰 선수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태국은 우리가 다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좀 이제 노쇠해 보이는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황금 세대가 이제 지났죠. 지나고 또 다음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 세대에서도 뭐 폼폰이나 아차라폰 선수들은 이제 좀 느껴지는 거죠. 약간의 벽이. 이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못 나오겠다 싶은 거죠. 네, 이제.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태국도 뭔가 좀 이번 대회까지는 어떻게 버티겠지만, 아마 우리가 이번에도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 때는 태국을 못 이길 확률이 높지만,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좀 더 빨리 기량을 쌓으면 태국하고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약간 우리랑 이게 옛날 표현인데 바이오리듬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확 내려왔고 태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느낌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찍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아직 태국은 내려오는 단계니까. 네. 그래서 뭐 댓글에 이제 이준호님이 타나차 얘기해 주셨는데, 타나차도 이번에 이제 세대 교체하면서 지난 시즌부터 빠졌고요. 위파이 선수는 부상 때문에 빠졌고. 그죠.
그래도 태국이 물론 우리보다 좋은 선수들이 더 많긴 합니다. 전체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맞아요. 잘합니다. 그래서 뭐 AVC컵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졌던 일본, 중국, 태국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김효경 기자가 이번에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보면서 요거 재밌네 싶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죠. 네, 우리 머리 형님, 아본남자 감독님, 오랜만에 이제 봤는데 불가리아 대표팀을 맡았더라고요. 그 불가리아가 지난해까지는 이름은 생각나는데 그 레전드 출신 여자 감독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평가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본단자 감독이 좀 지휘봉을 잡았는데 역시 아본단자 감독이 그래도 이런 국제 대회나 좀 유럽 배구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선 확실히 좀 지도력이 있는 스타일이구나 좀 느꼈어요. 불가리아 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또 아본단자 감독이 블로킹 시스템을 만드는데 되게 좀 능한 사람이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뭐 우리한테 익숙한 선수들은 많이 없지만 불가리아도 좀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여자 선수들이. 그래서 좀 뭔가 좀 불가리아 배구를 아본단자가 좀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계 선수권 준우승했잖아요. 좀 여자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을 꾸리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뭐 김영희 기자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 없지만 그래도 배구에 관심이 워낙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니까 요런 포인트들 가지고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올라간다면 어떤 팀들이랑 붙을 것인가라는 좀 그런 재미있는 상상도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에 보면 이준호님이 부키리치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거의 안 뛰었습니다. VNL에서 볼 수 있는 V리거는 빅토리아 덴차. 빅토리아. 네. 빅토리아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해도 대표팀에 소집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전 아포짓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경기에서 다 뭐 주요 역할을 했어요. 4경기에서 41득점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 35.11%. 뭐 성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그래도 미국전에서 꽤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V리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범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시원시원하게 때리고 있고 워낙 좀 리시브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좀 느낀 거는 비키는 저기 가서도 세터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구나. 우크라이나도 세터가 좀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손금 봐야 돼. 손금에 나 세터복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이 정도면 없다고 봐야지. 네. 근데 이제 빅토리아 선수는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면 유럽 선수권까지 다 뛰고 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나베 감독 아쉽겠네. 그러니까 마나베 감독도 사실 비키랑 뭔가 좀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마무라 선수도 이번에 뽑혔잖아요. 지난해에 이어서. 근데 지난해에는 진짜 시마무라 선수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좀 작으니까 블로킹 빼고 뭐 이동 공격 옵션, 2단 뭐 토스 뭐 이런 게 되게 좋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지난 시즌만큼의 임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나이다 보니까 한 경기에서는 아예 리저브로 빼기도 하더라고요. 신장이 더 좋은 선수로.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여전히 어느 정도 폼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V리그에 다시 올지 안 오실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세진 감독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감독 아니죠. 아직 본부장님.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마무라는 좀 여러 제안이 들어와서 사실 좀 다른 팀에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시아 쿼터는 아마 페퍼저축은행하고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좀 다른 선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